저는 그 실버씨님이 조금 더 경험이 많은 만큼 다양한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직장 생활을 20년을 못 해봤고 직장 생활 20년 한 사람이 제가 사업을 해갖고 이만큼 키운 것보다 절대 가볍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경험을 10분 활용하셔서 좀 더 다양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셨겠어요. 그런 걸 경험을 살려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좀 사업에서도 굳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축소될 필요 없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실버씨님도 이 사업을 시작하실 때 오시면서 분명히 주변에 잘된 사람들을 보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예. 그리고 머릿속으로도 분명히 이 사업은 그래도 비즈니스적으로 분명히 전망이 괜찮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까지 이제 전초전이었어요. 그리고 초반에 빨리 터진 사람을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땐 다 운이에요. 초반에 잘 되는 사람들은 다 운이에요.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자, 여기 계신 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6개월 전쯤에 이제 실버씨님이라고 해서 이제 소개를 한번 드렸던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6개월 전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실버씨님을 검색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는데 6개월 뒤에 이제 어느 정도 초보 딱지를 떼시고 이제는 그리고 나름 이제 좀 잘 하고 계셔서 좀 그분들 이제 시작하시는 초보분들에게 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맘때쯤은 또 어떤 궁금증이 있을지 몰라서 제가 한번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처음 보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일본하고 중국 구매 대행 진행을 좀 전업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7개월 차 된 40대 중반에 아직 초보 셀러라고 좀 소개를 좀 하고 싶습니다. 초보 아니에요. 네, 반갑습니다. 네. 현재 사업을 이제 시작하신 지는 이제 7개월 되신 거죠? 딱 이제 7개월 7개월 네, 된 것 같아요. 작년 12월 1일자부터 상품 등록을 시작했으니까 오늘 6월 30일이니까 딱 7개월 된 거예요. 네. 매출이 궁금해요. 매출이요? 매출은 되게 미비하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 좀 괜찮습니다. 네네. 괜찮습니다. 엄청 불화하신 분들 많을걸요? 네. 어제 그래서 좀 따져봤는데 54만 원. 오, 괜찮은데요? 네, 이 페이스면 첫 달 한 200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두 개 합쳐서 어떻게 될까요? 6월 말 이제 어저께 마감을 네. 저녁에 하고 왔는데 실 결제 금액으로 2,300. 오. 근데 좀 반품이 이제 조금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 2,300만 원? 예, 2,350 정도 나왔더라고요, 어제. 예. 야, 그래도 6개월 차 치고는 그래도 저는 준수한 성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때요? 6개월 정도 사업을 진행했을 때 구매 대행 장단점이 좀 있으셨나요? 잠깐. 예. 주름살이 더 드셨어요. 그렇죠. 많이 힘드셨나 봐요. 아무래도 모르겠어요. 장점? 개인적인 장점은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회사를 20년 정도 어떤 브랜드 영업에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방 출장도 많고 그랬어요. 그럼 요즘 같은 이런 장마철에는 늘 운전하는 게 부담이 됐어요. 운전하면은 카톡 오죠, 전화 오죠. 진짜 막 운전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위험스러운 부분도 있고 했는데 그냥 개인적인 거예요. 이거는 순서인데 이게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니까 좋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이게 그런 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좀 그런 좀 개인적인 좀 장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구매 대행은 다 아시는 것처럼 투자 비용이 전혀 필요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필요는 하지만 투자 비용이 크게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재고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좀 리스크가 적은 업종이라고 좀 생각하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단점은요?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요. 네. 좋은 거죠? 네. 하루가 너무 시간이 너무 잘 가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외롭다는 거를. 네. 정말로 외로울 수밖에 없는 업종인 것 같아요. 이제 사무치죠 진짜. 네. 그리고 이 구매 대행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지인 모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줄였어요. 많이 줄일 수밖에 없는 그 다음날 이런 주문 넣기 이런 게 좀 아무래도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되니까 외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회사 생활을 네. 20년 해오셨는데 네. 이제 갑자기 조직을 나와서 네. 나만의 새로운 조직을 만드신 거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뭔가 직장 생활에서 가졌던 그런 사고방식들이 네. 사업을 하면서 안 맞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떤 게 좀 가장 적응이 힘들었는지. 회사에서 배운 거를 네. 지금 구매 대행하면서 다 쓰고 있어요. 그런 좋은 그쵸? 점이 있었다. 예, 일단 좋은 점은 회사에서 배운 걸 다 모든 거를 구매 대행에서 좀 쓰고 있는 상황이 좀 있고 조직을 아무래도 20년 동안 있다가 떠나니까 초조함, 불안감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이 좀 몰려오는 게 좀 있는 게 좀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런 건 없었나요? 예를 들어서 네. 내가 조직 생활을 했을 때 있었던 모든 의사결정 방식이 이제 혼자 되고 난 다음에 네. 의사결정 방식과는 네. 좀 많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의사결정 방식이 좀 네. 아무래도 조직에 있을 때는 회사 동료들한테 예. 어떤 그런 안건을 어쨌든 간에 같이 토의하고 거기서 피드백 받은 걸 가지고 이렇게 뭔가 의사결정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의사결정에 대해서 좀 뭐랄까 좀 여러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안정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단독적으로 제가 다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은 그게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좀 이겨내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슈버시님 같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든 게 이번에 투트랙 비전 센터잖아요. 네. 지금 혼자 일하시죠? 그쵸. 지금 네. 혼자. 만약에 거기 들어오시게 된다면 진짜 수많은 저기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과 뭐 일본 구매대행, 중국 구매대행, 미국 구매대행, 병행 수입, 브랜딩, 수출, 해외 플랫폼 이런 사람들 제가 전부 다 받을 생각인데 그런데 만약에 도움을 받으시면은 실버신님처럼 좀 힘드신 분들은 아마 엄청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초보 탁진 떼셨어요? 네. 떼셨는데 매출을 떠나서 일단 7개월 이상 했다는 거는 사실 완전 기초적인 부분을 모르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거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내가 다시 초보로 돌아간다면 혹은 이제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이 실버심님한테 조언을 구한다면 네네. 시작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들이 있을까요? 그거에 대한 답변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네. 구매 대행이 어쨌든 열정과 의욕만 가지고 또 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이 구매 대행은 인내하고 기다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매출이 안 나오면 되게 초조해지고 내가 이거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그거에 대한 좀 자괴감도 좀 들고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기다림과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매출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 지금 9개의 저희 대표 플랫폼이 있잖아요. 예. 거기를 저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 좀 무리를 하더라도 다 한 번에 들어가고 기회가 된다면은 사업자 2개를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조금 처음에 좀 복잡하고 저기 할 수 있겠지만 그래야지 그런 기다림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좀 매출이 좀 나오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좀 그런 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그렇게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초반에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의욕이 굉장히 넘쳐요. 열정도 굉장히 넘치고 근데 그 열정을 한 번에 쏟아붓지 말고 초반에 스프레드 해갖고 최소 1년 동안에 나눠서 조금씩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현재 지금 잘 나가는 카테고리 같은 게 있나요? 지금 중국 쪽은 그냥 전복종이 다 움직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네, 중국 쪽은 뭐 거의 뭐 전복종을 다 의류 잡화부터 해서 뭐 생활잡 다 움직이고 있고 네. 일본 쪽은 스포츠 쪽으로 스포츠. 네. 일본 쪽에 스포츠가 잘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대표님 생각하실 때. 그 일본만의 그 장인 정신 있는 그런 스포츠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네. 분명히 그 국내 매니아층들이 국내에서 어쨌든 간에 어떤 그런 사이즈 결품이 있다 보니까 일본 쪽에 넘어가서 구매로 좀 이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예. 맞아요.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약간 좀 생활체육이 좀 많이 우리나라보다 발전된 나라이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서 안 팔고 있는 카테고리가 있고 그러니까 자국 브랜드가 없는 브랜드가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예를 들어서 럭비라든가 미식 축구 말고 럭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일본에서는 엄청 아시아 강자거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생활체육이 되니까 그런 브랜드들도 일본계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럭비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일본 브랜드를 사용하시는 경우도 덜어 있고 뭐 야구는 우리보다도 벌써 몇십 년 앞선 나라잖아요. 야구도 그렇고 수영도 그렇고 그리고 섬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서핑이라든가 그리고 겨울 스포츠 저기 우리나라랑 다르게 아예 북쪽에는 뭐 홋카이도 뭐 이런 쪽 그런 지방에는 뭐 겨울에는 그냥 계속 눈 덮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노우보드라든가 스키라든가 이런 자사 브랜드들도 꽤 괜찮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축구도 J리그가 우리나라보다 연봉이 조금 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비슷하거나 조금 세거나 아무튼 그런데 축구도 굉장히 서포터즈도 발전이 많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님을 이야기를 예전에 하셨었는데 요즘에는 따님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나요? 요즘은? 이게 그때는 이제 중학교 1학년이고 지금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작년 중학교 1학년 12월이었으니까 그분이 오셨구나 이제. 그렇죠. 지금은 이제 개인사가 바쁩니다. 좀. 그분의 개인사가 바빠요? 개인사가 바쁘기 때문에 일단 틀립니다. 애들은 속도가 빨라요. 성장 속도가. 이제 따님이 큰 딸이죠, 그분. 아니 큰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있고 둘째가 이제 그렇게 중학교 1학년이고요. 그래도 분명히 따님은 또 아빠를 또 많이 응원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네. 자,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네네. 저한테 그런 네. 부분 있으시면은 우리 이제 모든 구독자를 대신해서 질문해 주신 거라 생각하고 네. 제가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가장 궁금한 게 이제 제가 이제 6개월 7개월 차 됐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업무 어느 정도 역량은 이제 가지고 어쨌든 이 일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아 사업이 확장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확신이 좀 들더라고요. 예, 어떤 공식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결론적으로는 이걸 제가 행동으로 옮기면 되는데 과감하게 투자를 솔직히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사무실은 뭐 공유 오피스 쓰고 있지만 어떤 정식 사무실도 좀 임대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원 아르바이트 시작으로 좀 채용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확장의 타이밍이라든지 접근 방법이 좀 있는지 좀 저한테 좀 자극적인 좀 피드백을 좀 예, 좀 조언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사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1인이 네네. 혼자서 구매 대행으로 낼 수 있는 맥시멈은 아니고 그냥 평균적으로 네. 3천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 이상이 넘어가면은 뭐 병행 수입은 모르겠지만 구매 대행은 사실 살짝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타이밍, 지금 요 타이밍이거든요. 네. 2,3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이제 사람을 더 쓰고 그러면은 분명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돼요. 지금 솔직히 소싱 잘 못하죠. 그쵸. 소싱 업로드 거의 못하죠. 그 하루 일과를 완전 다 바꿔놨어요. 왜냐면은 네. 아침에 와갖고 막 이렇게 샵마인을 틀어놓고 이제 매출 주문 처리하다 보면은 소싱을 못해요. 그래서 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무조건 소싱부터 1시간 빡시게 하고. 네. 근데도 네. 그 네. 한 시간이 절대적인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맞아요. 많이는 못 하실 거예요. 맞아요. 예. 이제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좀 더 많은 소싱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제 주문이 들어오게 되다 보면은 맞아요. 이게 안 돼. 예, 일이 안 돼요. 예. 중간중간에 자꾸 또 치고 CS도 들어오니까. 해야 되고 맞아요. 계속 결제도 해줘야 되고 또 주문만 끝이 아니라 주문한 것도 챙겨야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것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분명히 애로사항이 생기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막상 내가 직원을 채용하자니 인건비가 아무리 못해도 250에 300 사이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200만 원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200만 원 훅 대자니 또 수익금이 확 떨어지는 그런 애매한 시점이란 말이죠. 맞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투자를 망설일 거예요. 괜히 뽑아놨다가 매출이 똑같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되게 못할 거고 지금 또 소호 오피스 사용하시는데 거기 네. 한 달에 얼마 정도 내고 있어요? 거기 44만 원. 그냥 딱 한 칸이죠. 2인실. 예, 아, 2인실? 한 칸짜리 2인실 있죠. 예,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권리금 아니 보증금이 조금만 있다고 한다면 한 1,000만 원 정도의 보증금에 그리고 월세는 한 5, 60 정도? 50 정도. 그러면은 괜찮은 사무실을 구할 수 있어요. 집 근처에서. 공유 오피스로 출근하라는 직원은 사실 조금 회사 규모도 작고 그렇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직원을 채용할 거라면 그렇게 하는 게 낫고 만약에 내가 그냥 계속 공유 오피스 있으면서 재택으로 돌리는 것도 괜찮거든요. 재택이요. 그러면 매일매일 내가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친구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업로드 하라고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자, 왜 그동안 실버심님이 소싱하는 게 어려웠냐면은 실버심님 같은 경우는 내가 리스트를 만들어서 내가 업로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업로드가 까다로운 상품을 안 하게 돼요. 수동으로 업로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수동 많이 하죠. 그런데 어려운 상품은 옵션 많고 이런 상품은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의식 중으로 소싱 리스트를 만들 때 까다로운 거는 까다로운 거는 배제시킨단 배제시키고. 말이에요. 무의식 중으로. 왜냐 내가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내가 리스트를 만들 때 처음부터 그걸 배제하고 정말 잘 팔리는 거에 집중을 해서 상품 리스트를 만들게 된다면 그 친구한테 주게 되면은 그 친구는 또 늘상 하던 일이니까 그냥 업로드를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효과가 좋아. 그러면 똑같은 사람을 한 명 더 채용을 하는 거예요. 재택으로. 이번엔 중국을 맡기는 거예요. 한 명은 일본을 맡기거나. 그러면 그러다가 이 친구들이 나중에 정말 열심히 해줘갖고 회사 규모가 크면은 정식 제의를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디서 뽑느냐? 일단은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수동이면은 뭐 넥스트 엔진이라든가 아니면 반자동이면 뭐 투플렉스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해본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디에 있냐? 셀로오션에 되게 많아요. 셀로션. 네. 그래서 그것도 궁금했어요. 네. 이왕이면은 아예 모르시는 분들보다는 손에 익은 분들을 뽑아야지만 효율이 네. 훨씬 높아지니까. 저는 아마 실버시님이 사람을 고용해서 뭔가 더 크게 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직접 고용을 간접적으로 느껴보는 좋은 사례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요. 거리가 멀어도 돼요. 그분들이. 재택으로 설명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원격 키고 얼굴도 노출할 필요도 없어요. 네. 네. 만약에 나에 대해서 신뢰감을 좀 덜 갖는다.
이러면 저랑 찍었던 유튜브 보내주세요. 아. 나야 이러면서.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럼 바로 좀 행동으로 좀 옮겨볼게요. 네, 옮겨서. 이거 네.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제 중국 하다가 일본을 넘어가고 뭐 위탁으로 넘어가고 그런 어떤 네. 그 경험을 여러 가지 갖고 하면서 이제 저한테 맞는 걸 찾아가는 그런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게 또 이렇게 넘어가는 타이밍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딱 정해져 있는 그 타이밍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내 스스로 한계가 한계. 너무 힘들다. 네. 혼자서 하기 너무 벅차다. 네. 내가 하루라도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갔을 때 이제 직원들을 고용했을 때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걸 보시고 보고 바로 트랜스퍼 해야죠. 일단 안정적으로 바로 돌아가야겠네요. 바로 추가해야죠. 네. 그러면서 위탁도 한번 해보고 만약에 내 스타일 자체가 재고를 보유하는 거를 조금 부담스러워하고 나하고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위탁으로 가도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이번에 해외 플랫폼 좀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럴 경우에는 뭐 쇼피를 들어가도 되고 라자다를 들어가도 되고 뭐 아니면 큐텐을 들어가도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할 수 있어요. 그런 건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어느 정도 올라가시면은. 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어떻게 하냐면 알바분들을 고용을 하셔서 한번 돌려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안정적으로 돌아가서 매출이 올라가는 걸 보이고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쳤을 때 그때는 바로 다른 거를 한번 해보시는 거죠. 뭐 미카엘님처럼 뭐 나이키를 한번 해보셔도 되고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죠. 그렇죠. 네. 네. 이게 여기서 계속 좀 뭔가 지지부진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포기를 해요. 예. 지치고 포기하고 뭔가 새로운 사람이 유입되면서 또 분위기 전환도 되고 쇄신도 되고 할 수 있거든요. 또 책임감도 갖게 되고. 진짜 오늘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복잡했던 거를 실타리가 좀 풀리는 것 같아요. 그거를 바로 실행 한번 해보세요. 이 영상이 나가게 되면은 채용 공고가 많이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도. 네네네. 그러니까 그 전에 예. 우수한 인력을 먼저 뽑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실무적인 부분이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지금 그 해외 통관 하다 보면 이제 전자기기 이제 일반 통관으로 좀 변경이 됐고 지금 최근에 배대지 쪽에서 뭐 유럽 인상 그 조건을 해갖고 좀 비용도 좀 전체적으로 좀 올리는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전체적으로 셀러 입장에서 좀 떨어지고 있는 입장인데 이 부분은 어쨌든 좀 해결을 좀 하고 싶은데 기존에 등록한 상품을 가격을 올려야 될지 아니면 앞으로 등록하는 것들을 좀 더 고마진으로 좀 가야 될지 좀 약간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예. 예, 계속적으로 좀 어쨌든 이 수익률을 좀 높여야 되는 상황인데 외부 환경이 좀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지금 물론 저도 물류비 인상과 그리고 일반 통관 변경으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마진이 악화되고 있는데 네네. 저는 이 사례 말고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00원을 육박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1,050원, 1,040원, 999까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1,200원이 넘어가는 게 온 거예요. 그쵸? 거의 20%죠 그러면. 네.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수익률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매출은 늘어나더라고요. 더 수익률이 악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나만 수익률을 안 올린 거야. 그러니까 매출은 늘어나고 그쵸. 수익률은 조금 악화된 상태에서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민을 해봤어요. 이게 나한테만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아니잖아요. 모든 셀러들이 다 동일하게 있는 안 좋은 조건이 생긴 거잖아요. 핸디캡이 다. 핸디캡이 아니죠. 그냥 공통적인 상황인 그렇죠. 거니까. 예. 그래서 조금 생각을 좀 다르게 했어요. 이거는 나만 힘든 게 아니야. 다들 그럴 거야. 그래서 물류비를 인상을 어쩔 수 없이 모든 배대지가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조금 눈치를 좀 봐긴 해야 돼요. 셀러들 중에서도 수익률이 악화되고 있는 셀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눈치 게임을 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올려야 되는 타이밍인가 아닌가. 그러게요. 나만 하고 있는 고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적당히 눈치를 보다가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보다가 이제 매출이 조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 왜냐면 내가 수익률이 제일 낮고 가격이 낮으니까 그때쯤에 한 번씩 올려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그냥 배가 가라앉고 있는 걸 계속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물도 퍼내고 땜질도 해야 되는데 눈치를 조금 봐야 돼요. 왜냐면 나만 먼저 올려버리게 되면은 사실 갑자기 매출이 떨어졌을 때 오는 그 현타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못하니까요. 그래서 조금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시다가 버티다가. 눈치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점은 내가 별다른 액션을 한 게 없는데 매출이 오른다. 그 시점이에요.
그때 조금씩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수익률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중국 쪽이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고, 일본 쪽은 다양한 카테고리 아이템들을 진짜 많은 걸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실적으로 주문이 들어오는 건 특정 카테고리로 집중이 되더라고요. 현재는 아까 초반에 얘기 드린 것처럼 스포츠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효율적인 부분인지 한번 투트리님 의견을 좀 듣고 싶더라고요. 네. 일단 모든 카테고리를 올려놓고 했을 때 그 스포츠 쪽 카테고리만 나온다는 거는 일단은 내가 상품 수를 좀 얼마나 올렸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몇 개 정도 올리셨어요? 일본은 한 1000개. 1000개? 네. 1000개 정도 올렸을 때 그럼 하나의 카테고리가 나온다고 그냥 가정을 하고 네. 가설을 세우고 2000개 정도를 다양하게 올렸을 때 다른 카테고리에서 또 반응이 온다고 한다면 또 거기에 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혼자서 상품을 올리는 게 아니라 고용을 해서 하게 되면은 1000개 가는 데는 지금 그렇죠. 4개월 걸렸다고 한다면 2000개 가는 거는 이제 네. 한두 달이면 또 그렇죠. 가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또 나한테 맞는 카테고리가 나올 거예요. 하다 보면 그렇게 네. 왜냐면 진짜. 네, 1000개는 너무 그렇겠네요. 표본이 너무 작아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면서 생각보다 이런 류가 잘 들어오네. 내가 이쪽 류의 키워드를 잘 만들거나 키워드를 잘 뽑는 걸 수도 있고 이쪽 류의 상품 카테고리를 사람들은 이 정도 수익률을 평균적으로 잡는데 내가 잡는 수익률이 나는 만족을 하니까 이 정도면 되는데 그래서 잘 들어오는 걸 수도 있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이건 어디까지나 가설이고. 근데 내가 1000개 정도 올렸을 때 스포츠에서 카테고리 터졌다 생각을 한다면 한 2000개 올리면 또 다른 카테고리 또 잘 될 수도 있는 거 나와요. 자연적으로 나오는 자연적으로 거예요? 나와요. 자연적인 구조로. 예. 이게 아까 얘기한 거랑 다 연결이 되네요. 네. 네, 전체적으로 네. 다 연결이 되는 시스템인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일단은 내가 여력이 없는 거예요. 실버심이 여력이 없으니까 또 다른 카테고리를 찾고 싶은 게 마음속에는 있는데 하던 거 하는 이걸 거 집중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또 다른 카테고리를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건지 하는데 지금 표본이 너무 적어. 여력이 없어서 실험해 볼 수 있는 힘이 없어.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특정 카테고리 하다 보면 그쪽이 편하다 보니까 계속 또 그쪽만 하게 되고. 네. 이거는 제가 실버심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장사와 사업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지금 1인 사업가들 보면 스스로 다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장사예요. 저는 장사와 사업을 구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장사라는 거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서 내 사업체에서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뽑으면 내가 일을 알려줘야 되고 얘는 그냥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야. 이건 장사예요. 그런데 사업은 내가 사람을 한 명 고용했는데 이 사람이 나보다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는 월등히 나보다 더 잘 알아. 그리고 내가 이 친구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믿고 맡기고 돌아갈 수 있어. 그럼 그건 전 사업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은 아직은 장사를 하고 계시지만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하고 있는 산업, 하고 있는 파트나 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많아지면은 자연스럽게 사업으로 가실 거거든요. 지금은 그 과도기에 있는 과도기에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일본 쪽이 이런 무궁무진해요. 네, 진짜 무궁무진해요. 오토바이가 터질 수도 있고요. 네. 악기가 터질 수도 있고요. 맞아요. 음반이 터질 수도 있고요. 뭐 코믹스가 터질 수도 있고요. 피규어가 터질 수도 있고요. 진짜 몰라요. 근데 일본 쪽을 하다 보면 이제 소싱을 그런 어떤 글로벌 브랜드를 하려고 하면은 공식 홈페이지 가서 이제 소싱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귀찮아서 못 하잖아요. 그리고 결제 대행 수수료 들어가다 보면 가격이 네. 높아지고 또 판매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쿠팡에다가 어쨌든 간에 서명을 못 하다 보니까 쿠팡을 공격적으로 또 못 하게 되는 또 그런 어떤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저는 쿠팡에 너무 기대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요? 싶어요. 아. 네, 쿠팡 말고도 롯데온도 괜찮고 11번 가도 괜찮고 지옥천도 괜찮아요. 네. 굳이 그렇게 쿠팡이 네. 필요 없다. 쿠팡이 그 네. 건불 10년이란 말 아시죠? 네. 권력이 10년을 못 가요. 네. 화무 11홍 아시죠? 예. 꽃의 불금이 열흘을 못 가요. 쿠팡이 이렇게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언제까지 쿠팡이 언제까지나 승승장구할까요? 예, 저는 쿠팡은 그냥 가져가는 거라고만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하고. 굳이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여기가 안 되고 할 만큼 해봤는데 안 되면은 대안을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예, 방법은 많아요. 그러게 제가 오늘 생각했던 부분하고 아예 다른 이런 조언을 듣고 싶었었어요. 예, 너무 제 생각에 갇혀가지고 있으면 안 너무 되니까. 쿠팡에만 막 목숨을 걸고 쿠팡이 트래픽이 높은 것 빼곤 다 단점이에요. 알고 계시죠? 그렇죠. 정산 대금도 늦고 맞아요. 업로드도 까다롭고 반품도 알죠? 진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도 네. 같이 또 쿠팡도 동업자대 나가고 어떻게 보면 동업자를 너무 깔 수는 없잖아. 그래도 저는 뭐든지 업무를 하다 보면 쿠팡 위주로 어쨌든 간에 업로드를 하고 네. 쿠팡을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아니 했던 그러다가 분인데 쿠팡이 해외 구매 대행사로 더 이상 안 받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진짜 난처한 거죠. 최악이에요. 네.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서 네. 다시 한번 전체적인 틀을 한번 만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실버심님이 조금 더
경험이 많은 만큼 다양한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직장 생활을 20년을 못 해봤고 직장 생활 20년 한 사람이 제가 사업을 해갖고 이만큼 키운 것보다 절대 가볍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경험을 10분 활용하셔서 좀 더 다양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셨겠어요. 그런 걸 경험을 살려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좀 사업에서도 굳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축소될 필요 없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실버씨님도 이 사업을 시작하실 때 오시면서 분명히 주변에 잘된 사람들을 보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예. 그리고 머릿속으로도 분명히 이 사업은 그래도 비즈니스적으로 분명히 전망이 괜찮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까지 이제 전초전이었어요. 그리고 초반에 빨리 터진 사람을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땐 다 운이에요. 초반에 잘 되는 사람들은 다 운이에요. 물론 출발점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시작이 사실 몇 개월이라고 하더라도 이전에 더 시작한 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거는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단계를 밟아가면서 지금처럼 성장하시는 게 나중에 훨씬 더 이익이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초반에 그렇게 잘된 사람들 때문에 많이 위축도 되고 맞아요. 젊은 친구들은 빠릿빠릿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를 보고 계시는 이 채널을 보고 계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반에 잘된 사람들을 보고 시작하신 경우가 많을 거고 그리고 내가 똑같은 기간을 했는데 나는 안 됐을 때 굉장히 자괴감이나 스스로에 대해서 자책을 많이 하실 텐데 전혀 그러지 마십시오. 사람마다 임계점은 다 달라요. 지금 너무 잘해주고 계시고 네. 네, 되게 좋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지금 오늘 질문을 들어보니까 되게 좋은 질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강의를 너무 많이 듣는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영원히 누군가에게 의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결론적으로. 그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고 앞으로 계속 그러다 보면은 또 새로운 강의를 듣고 또 강의를 듣고 또 강의를 듣고 그쵸. 하고 제가 강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더 신뢰감이 있지 않나요? 더 들으라고 얘기해야 돼도 모자라는데 네. 저는 그거보다도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체적으로 자기가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일으켜서 해야 되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많은 거를 이제 어딘가에서 자꾸 기대해서 하려고 하는 거는 이 버릇이 돼요. 그렇죠. 만연 계속 만성이 되다 보면은 절대 성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강의도 없었고요. 없었죠. 세미나도 없었고요. 유튜브도 없었고요. 예, 그런데도 저는 직접 부딪히면서 깨지고 솔직히 돈도 엄청 많이 까먹었어요. 네, 뭐 잘못된 방법으로 구매 대행을 하고 있었던 적도 있었고요. 몰라갖고 그러면서 막 벌금도 맞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부딪히면서 하나하나씩 얻었던 지식들이 많거든요. 실버씨님도 지금부터는 이제 조언은 받을 수 있지만은 무언가 자꾸 누군가에 기대고 의지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회사 성장이 조언을 받은 사람보다 못 커요.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뭐 인생의 한참 선배신데 이런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하긴 하지만 조금 더 강해지고 조금 더 세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을 고용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봤자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날리는 거긴 하지만 배우는 게 분명히 그 이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건 결론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액션을 하냐 안 하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직접 부딪혀봐야 돼요. 네. 직접 부딪혀보고 맞아요. 아니구나 네. 한 대 때려 맞고 두들겨 맞고 이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준비를 많이 하고 교육을 많이 받고 완벽해진 상태에서 이걸 들어오려고 하는데 사업은 그게 아니에요. 사업은 우당탕탕 하다가 뚝딱뚝딱 하면서 고쳐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완벽한 타이밍이란 없어요. 예, 지금 되게 좋은 타이밍이니까 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오늘 모셔다 놓고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주제 넘게 그런 생각이 저는 좀 자극을 듭니다. 받고 싶었어요. 예. 예.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네. 했는데 실버씨님 네.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저랑도 가끔 이렇게 연락하잖아요. 네, 연락 주시고 예. 하셔갖고. 그리고 네. 뭐 밥도 먹은 적도 있고 한데 그런 만남을 계속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동기분들이랑도 먼저 만나보자고 하고 또 그분들의 또 틀린 경험일지언정 그분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봤을 때 내 생각이 좀 더 확장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초보 사업가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서. 네, 거기서 이 사람의 실수, 이 사람의 실패담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내 돈 쓰지 않고 밥 한 번 사주면서 차 한 잔 마시면서 물론 내 이야기도 공유를 해야겠지만 그러면서 얻는 게 진짜 많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방구석에서 유튜브만 보고 계시고 강의만 쫓아다니고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과정도 필요해요. 그치만 직접 나와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과 만나보고 이야기도 듣고 술 한잔 해보고 그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사업이 아무리 잘 돼도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외롭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이런 게 진짜 많이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촬영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초반에 일을 하다 보면은 뭐 3개월, 6개월, 뭐 1년 단위로 어떤 그런 슬럼프? 고비 같은 게 오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지 마. 이렇게 온꿈사 가족분이나 투트레님이 이렇게 뭔가 무언의 메시지를 늘 주세요. 그런 또 시간을 만들어 주고 그래서 오늘도 그 시간인 것 같아요. 6개월 된 시점에서 좀 이제 고민도 많고 하는 좀 힘들었던 부분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어쨌든 많이 조금 이제 스스로 어떤 다시 다잡는 좀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뭐 오늘 얘기했던 부분으로 들었던 얘기를 가지고 당연히 제가 이제 행동으로 옮겨 액션을 해서 뭐 어쨌든 하반기에 더 성장된 모습으로 좀 더 그런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는 자리가 개인적으로 좀 갖고 싶습니다. 6개월 뒤에 한번 또 초대할까요? 네, 그래서 오늘 얘기한 게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또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요. 책을 많이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지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책을 많이 읽지 않는 사람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바쁘시더라도 이제 알바도 고용하시고 그러면은 할 일이 틈틈이 책도 좀 읽으시고 그리고 저도 못 하고 있는 일이지만 감히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뭐가 있냐면 6시를 2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6시. 일찍 일어나서 6시 하루에 6시를 2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인데 그러면은 좀 세상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가장 먼저 일어나서. 그렇죠, 말이에요. 6시를 2번 만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침 6시 이전에 일어나서 깨어있는 상태에서 6시를 한번 맞이하고 저녁 6시를 맞이하게 되면 하루에 6시를 2번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하루를 일찍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늦게까지 일하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일찍 시작해서 절대량은 변하지 않으면서 하루를 좀 마감을 빨리 하면서 가족들하고 시간을 좀 보내시고 좀 바꿔야 될 것 같은. 그리고 네. 저는 너무 늦게까지 또. 네, 오늘도 아침에 또 오시는데 또, 네. 또 평상시보다 좀 빨리 준비하시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네, 저도 잘 못하고 있는 건데 저도 그렇게 지킬게요. 뭐 미라클 모닝을 해갖고 막 잔인하게 막 4시에 일어나라 뭐 4시 반에 일어나 이런 게 아니라 한 5시 반에서 6시 사이만 일어나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자, 이렇게 실버신님과 지금 6개월, 7개월 정도 된 모든 셀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과 Q&A를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주신 실버신님께도 진심으로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좋은 내용들 많이 더 찍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예정이니까 저희 투트랙 채널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 촬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